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반드시 하나씩 맞는 문제. 자, 이번 주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여러분요, 이 두 개의 주제는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따로 하시면 안 돼요. 한눈에 딱 펼쳐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정 대상을 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머리 따서 외우면 서로 바꿨을 때 연결이 안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은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요. 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를 한다. 자, 완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완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화되니까 줄어드니까 땅값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주로 용적률을 강화를 하니까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만 지정을 합니다. 주상공 딱 외워놓고 자, 저 지정권자는 요 6개의 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인데 절차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딸랑 심의만 거칩니다. 딸랑 심의라고 외우세요. 딸랑 심의. 주민들의 의견 청취고 뭐가 없어. 그 다음에 얘는 주로 요 도로, 수도, 상하수도, 수도, 그 다음에 학교, 요런 이 시설이 부족하단 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이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얘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 용적률을 50%까지 줄여버립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용적률 50%까지 강화된다. 용적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서로 중복돼서 중복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중복되면 안 돼요. 각종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용지 확보하거나 비용을 내게 하기 위한 제도다. 그 다음 지정권자는 똑같아요. 절차가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얘는 딸랑 심의,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야 돼요. 요 놈은 주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게 하니까 주로 규제가 행위 제한이 규제가 완화되고 해제되고 완화되고 이렇게 풀려서 땅값이 막 뛰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 인구가 20% 늘었다. 자, 공통사항은 규제가 풀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허가 건수가 늘어나서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한다. 이것도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수립할 필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걸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된 날의 다음날 해제된다. 다음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할 때 돈 낸다. 리모델링 이런 건 낼 필요 없어요. 자, 200을 그대로 빈칸으로 낸 적도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200 초과하는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2달 내에 돈을 부과를 해요. 그 부과된 돈이 한 500만 원이면 다 짓고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됩니다. 낼 돈이 없네? 그러면 토지 등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 물납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요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자, 여기 지금 광역시 안에서 문제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라. 오케이.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광역시 지방도시계획 내 심의 대상. 자,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자, 그 다음에 광역시장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보세요. 요렇게 얍삽하게 냅니다. 이렇게. 자,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되죠. 없다가 아니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정답은 3번.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출된 지문들을 또 외우시는 거예요.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날의 다음날, 1년 되는 날의 다음날이라고 자꾸 떠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 나오죠.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32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따뜻한 최신 기출 문제. 시장 운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딸랑 심의 거쳐야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 1년 된 날까지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자 보세요. 32회, 그 다음에 30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1년. 시장 운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가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설치자, 건축허가 받으면 2달 내에 부과를 하게 돼요. 3개월에 2개월. 자, 그 다음에 시장 운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보면서 강화를 한다. 아, 정답 4번 맞죠? 이렇게 딱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됩니다. 너 그 돈 내고 와. 내가 사용승인 해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늘상 매년 나오는 이 두 개 주제, 이런 걸 매년 나오는데도 다부지게 안 해서 틀린다는 것은 그것은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나태한 거죠. 그래서 요것만 딱 외워놓으시면, 요것만 딱 몇 번 읽어놓으면 무조건 풀립니다. 파이팅! 합격! 끝!